여러분, 경제적 자유를 누리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미주놀 사이트를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 놀자 미주놀은 히사모 채널에서 분가하여 나간 사이트로 매주 1,500명 이상의 구독자가 급증하고 있는 장안의 화제입니다.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경제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드립니다. 미주놀의 정기구독, 부자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히사모의 11월 12일 목요일 뉴스는 정오뉴스로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화이자의 백신 소식 기억하시죠? 발표되는 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주식이 폭등하는 영향력을 낳았던 화이자의 주식, 그 주식의 성과가 발표된 날 정작 화이자의 CEO, 사진 보이시죠? 알베르토 부를라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자기의 주식을 무려 60%, 하나 돈으로 62억 원, 달러로 약 600만 불어치를 팔아치웠다라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전형적인 뉴스 띄우고 개미들에게 물량 터는, 한국에서 요즘 많이 쓰는 표현으로 개미들 태워 죽이는, 윤리의식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악덕 기업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상 보십시오. 깨끗하지 않지 않습니까? 참 나쁜 사람. 오랜만에 멍멍이 한번 출동시키겠습니다. 어쩜 그런답니까? 정말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을 언급할 가치도 없는 정말 파렴치한 CEO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양치기 소년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실제 치료제가 개발되었다 할지라도 보급되는 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거든요. 지금 화이자에 이어서 모더나도 자사의 백신에 대한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좀 시장이나 우리 모두가 차분하게 매의 눈으로 그 결과를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비서실장에 에볼라 차르 클레인이 임명이 되었는데요. 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의 부통령 시절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론 클레인이라고. 굉장히 덕스럽게 생기셨네요. 새 행정부의 초대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내장이 되었는데요. 내정이 되자마자 코로나에 모든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방향성 드디어 잘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 미국의 코로나 확산세가 무섭게 치고 올라가면서 조만간에 몇몇 주에서는 다시금 봉쇄령이 발의될 것 같다라고 하는 암울한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던 저 화이자의 CEO의 관상도 참 더럽지만, 저희 히사모가 초창기에 한국의 암 환우분들을 돕고자 시작된 모임 아닙니까? 그 당시에 한국에 제가 누구라고 이름은 밝히지 않겠는데요. 한국의 암 환자들을 전문으로 대상으로 한 약을 파는 회사 CEO가 있었는데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일종의 경고성이죠. 그렇죠? 근데 관상을 보니까 지금 저 화이자 CEO 못지않게 더럽더라고요. 저는 그때 문득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픈 사람들, 지금 코로나 백신 저 같으면 무료로 배포합니다. 그러면 정말 화이자 주가가 폭등할 겁니다. 그렇게는 못할 망정. 저런. 근데 그 당시에 그 한국의 암 환우를 대상으로 하는 그 제약회사의 CEO의 관상을 보니까 정말 뱀처럼 생겼더라고요.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픈 사람들,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뼛속까지 막 뽑아가지고 돈을 벌면 그게 돈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그 인간들 자식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 답답해서 제가 한 소리 했습니다. 오늘은 이 인물들의 사진이 많이 나오네요. 11년 전에 타이거 우즈의 그 성 스캔들 상대였던 여성이 TV 다큐멘터리에 출연한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아니 무슨 역사의 증언도 아니고. 이유는 하나죠. 돈이 떨어졌나 봅니다. 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러한 뉴스들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좀 그렇고 창피한 줄 알아야지. 참말로 망신스러워서.
이러한 가운데 국제 유가가 코로나 백신의 기대치로 사흘째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승은 하고 있지만 상승률의 폭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패배를 인정할 기미가 없어 보입니다. 참모들과 법적 대응에 대한 전략 회의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치밀하게 지금의 판을 어떻게 뒤집을까만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다가는 정말 다시 한번 전대미문에 볼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미국에서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아니죠. 당선자가 발표했듯이 1월 21일 이후에 정말 군대가 출동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끌어내린다라는 걸 상상을 해봤습니까? 이건 국제적 망신을 넘어서서 아이고 생각만 해도 창피하고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 일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이든 당선자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시작으로 한반도의 현안, 동맹 강화를 논의하고 있고요. 영국의 보리슨 총리 굉장히 발빠르게 트럼프는 전 대통령이다 하면서 확실하게 바이든 쪽으로 줄을 서고 있고요. 일본의 스가 총리도 바이든과의 전화회담을 통해서 미국과 일본의 동맹을 강화하고 있고 전 세계는 지금 빛의 속도로 트럼프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벤츠 임원이 테슬라로 이직하는 일이 벌어졌네요. 야, 근데 이게 왜 뉴스거리가 되냐면요. 지금 현재 벤츠나 테슬라는 경쟁사거든요. 경쟁사에 굴복했다 해가지고 지금 독일에서는 난립니다. 벤츠, BMW, 아우디, 독일의 자존심 아닙니까? 애플이 이번에 애플 자체의 컴퓨터 칩을 내장한 M1이라고 하는 맥북 랩탑을 공개했거든요. 자, 이러한 애플의 움직임은요. 그동안 보통 이런 컴퓨터 칩 같은 경우는 인텔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받아서 사용을 했는데 독자적으로 개발에 나섰다라고 하는 것. 점점 시장이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지고요. 그러니까는 누군가의 협력사로부터의 제품 조달보다는 본인들이 다 해먹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기억하십니까? 아이폰 케이스 하나 저 브레아몰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사가지고 그 케이스 팔아서도 정말 몇만 불씩 수익을 냈었거든요. 근데 지금 애플 스토어 가보면 아이폰 케이스 많이 팝니다. 아이폰이 그런 부분까지도 애플이 이제는 싹싹 긁어 모으겠다는 거죠. 기업이 그렇게 하는 것 뭐라 그러겠냐마는 문득 한국에 오래전에 그 롯데 통큰 치킨이 생각이 나네요. 동네 시장에 진출해서 동네 치킨집을 다 고사시키려고 했던, 결국 여론의 문매를 맞고 철수를 했는데, 이런 면에서 본다면 참 미국은 이 독과점 이게 참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좀 더불어 사는 모습을 간구해 봅니다. 옛날에 성경에 보면 그런 게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일부러 추수하고 난 다음에 추수의 나락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락들은 일부러 걷어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그 당시에 과부와 고아들의 식량으로 쓰도록 하는 조치였거든요. 좀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독일의 스타트업이 2025년 미국에서 상업용 에어 택시를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와, 이건 지금 드론 이 우버의 택시 못지않은 지금 굉장히 사진도 굉장히 멋있죠.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는 세상에 대한 흐름을 잡으셔야지만 여러분의 자녀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트렌드와 흐름을 잡는 데는 미주놀 구독밖에는 이만한 게 없습니다. 깨알 광고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의 강경파들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뒤집기에는 회의적이라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끝끝내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나오는데요. 이 고집센 대통령, 우리 한국의 전 박근혜 대통령도 감옥에 가 있지만 끝까지 지금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고집센 리더들이 나라를 망치는 것 같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미국의 규제의 대표적인 표적 가운데 하나인 중국의 틱톡, 어제도 제가 뉴스 때 알려드렸죠. 바이트
바이트댄스가 이제 저 틱톡이라는 회사의 모기업이거든요. 굉장히 급성장해서요. 2020년에도 중국의 디지털 광고 2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야, 미국의 정보 빼가서 돈을 저렇게 벌었나? 자, 바이든 대통령이 되더라도 저 틱톡에 대한 규제는 방법은 다를지 모르지만 단호한 조치가 이루어져야겠고,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미국의 수많은 제조업들을 다 지금 외국으로 빼는 바람에 지금 미국 꼴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데요. 저는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 가 있는 미국의 제조업을 다 들여와야 됩니다. 그래서 좀 가격이 비싸더라도 그래도 이 메이드 인 USA의 저력이 있지 않았습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는 정말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비교할 대상도 안 됩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은 아예 그냥 메이드 인 차이나 스토어로 별도로 다 몰아버리고, 그 예전에 비쌌지만 한번 사용하면은 정말 평생을 사용할 정도로 장인 정신과 혼이 있었던 그 매뉴팩처 제조업을 다시금 살려야지만 미국 경기가 회복되고 장기적으로 우리의 자손들에게 정말 부의 상징인 미국을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이 얘기를 좀 바이든 측에 전달했으면 좋겠는데 전달하지 못하는 게 아쉬울 따름입니다. 이런 가운데요, 미국에서 바이든 맥주가 등장했답니다. 대박이죠. 위스콘신주에 있는 맥주 회사가 출시했다는데, 야, 광고 문구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순하고 부드러운 맛. 바이든 맥주. 사람들이 궁금해서 한두 번 정도는 사 먹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에게 온 외국 정상들의 메시지를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아직 자기네가 대통령이라 이거죠. 아이고, 저거는 아니죠. 저거는 아니죠. 참 애들 유치한 장난도 아니고. 이러니까 선거 불복하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14일, 내일 모레네요, 워싱턴에서 100만 시위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코로나 때에 잘한다. 잘해. 진짜 한국이나 미국이나 지금은 시위할 때가 아닙니다. 시위를 한다는 건 같이 망하자는 거거든요. 명분도 없는 시위, 생각이 있나 없나 참 답답합니다. 28호 폭풍 에타가 미국 플로리다를 지금 강타하고 있지 않습니까? 플로리다 서부 쪽에는 물바다로 지금 한 명이 감전사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더 이상의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허리케인, 태풍 정말 신기록을 깨면서 오는데 미국 정치인들이 정신을 못 차리면 하늘이 화가 나가지고 허리케인, 폭풍 계속 보내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가 변동이 없습니다. 4개월 연속 상승했는데 어찌됐든 상승에 지금 마침표를 찍은 것은 참 고무적인 일인데요. 한편으로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71만 건, 최근 5주 새에 최대폭으로 감소한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과는 아직까지도 동떨어진 수치라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저께 깜짝 놀라셨죠? 갑자기 유튜브가 스탑 됐습니다. 저희 집에 인터넷이 문제가 있었나, 전화기로도 안 되길래 데이터가 문제가 있었나 했더니 유튜브가 스탑이 됐는데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스탑이 됐습니다. 조금 있다가 한 100분 정도 있다가 1시간이 넘었죠. 다시금 개통이 되긴 했는데 유튜브 측에서는 일단 피해 보상에는 침묵하고 있답니다. 웬 피해 보상? 우리는 공짜로 보는데. 공짜로 보는 사람들 말고 유튜브를 돈 내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돈 내고 보는 분들 중에는 유튜브에 또 유료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했다라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돈 많이 벌었는데 1년에 한 2번 정도 정기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보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속보를 알려드리고 싶었지만 저희 히사모 채널이 유튜브 채널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참 답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에서는 좀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송승환 씨 아시죠? 예전에 우리 탤런트였잖아요. 지금도 난타, 한국의 난타를 전세계에 보급하였고요. 지금도 극단의 대표이긴 한데 시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점점 앞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데, 문제는 지금 한국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 극단, 공연 이쪽이 정말 초토화 상태라는 거죠. 많이 답답합니다. 한국 소식 몇 가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한 네티즌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정신 나간 놈이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한나라의 대통령을, 저거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영구히 깜빵에 쳐 넣어야 됩니다. 한국의 안철수 후보는 이번에 다시금 전 야권이 모여서 당을 또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네요. 이번에 당 만드시면은 보통 지금 몇 번째죠?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인가 새로운 당 만드는 게 취미신 것 같습니다. 점점 대통령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모양새네요. 정치 쪽으로 오지 마시고 그냥 그쪽까지 하셨으면 참 존경받는 벤처 인물로 안철수 연구소라고 하는 백신 남을 텐데 좀 많이 아쉽습니다. 지금 재밌는 뉴스 하나 알려드릴까요? 김연경 선수 아십니까? 그쵸. 터키에서 활동하다가 한국이 나온 정말 세계적인 배구 스타죠. 자기가 자진해서 연봉을 많이 삭감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복귀했거든요. 어저께 이제 GS하고 결승이 있었습니다. 김연경 선수는 흥국생명 팀이었는데 저는 정말 간만에 재밌게 봤습니다. 여자 배구. 근데 우리 김연경 선수가 여러분 식방 있고 예능도 좀 나오지만 굉장히 승부욕이 강한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기 중에 화가 나가지고 본인이 본인 공 치고 네트도 잡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또 한국 언론에서는 오버였다, 뭐 했다, 뭐 심판 왜 그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 심판에서도 경고 줘야 된다. 또 배구 연맹에서는 또 심판에게 또 징계하겠다. 저는 문득 그걸 보면서 참 대한민국이 왜 북한처럼 되어가나? 가뜩이나 인기 없는 여자 배구를 저 김연경 선수가 저렇게 훅 달아오르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는 미국의 NBA나 미국은 얼마나 지금 그렇다고 상대 선수를 조롱한 것도 아니고 전 저걸 보면서 참 아직까지 대한민국이 너무 특별히 저 스포츠계의 저 원로들 이참에 다 물갈이 해야 됩니다. 제가 답답해서 함소리 했습니다. 고국 소식 이어집니다. 희사마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원하십니까? 미주놀로 오시기 바랍니다. 경제 뉴스도 점점 저희가 추가할 계획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